서해안을 가로지르는 국도 77호선이 신안과 무안을 잇는 연도 16교의 완성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철도와 항만, 공항을 끼고 있어 서해안 시대의 교통중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무등산에 첫 번째 국립공원 명품마을이 생겼습니다. 무등산 탐방객들은 잘 꾸며진 쉼터를 제공받게 됐고 마을 주민들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농촌마을 전원주택 조성과 관련해 마을 주민들이 무리한 개발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개발업자들은 허가를 통한 적법한 행위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광주의 마지막 뽕뽕다리가 남아있던 방림 2동 주민들이 옛 추억들을 모아서 조그만 전시관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남 서남 해안을 가로지르는 국도 77호선이 오늘 개통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 서해안 교통축이 완성된 셈입니다. 과거엔 주목받지 못했던 국도 77호선이었지만 앞으로는 핵심 인프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문현철 기자입니다. 공사 착수 10년 만에 신안과 무안을 직접 연결하는 도로 개설 사업이 마무리됐습니다. 신안군 아페읍 복령리에서 무안군 운남면 연리까지 총 연장 6.4km의 국도 77호선 도로 확장 공사, 길이 925m의 해상 교량 등 4개 교량과 4차로 도로 개설에 1,400억 원이 투자됐습니다. 이제 목포를 거치지 않고 무안과 신안이 차량으로 5분 이내 거리로 가까워졌습니다. 철도와 항만 공항을 끼고 있어 앞으로 서해안 시대의 중심 교통축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호남 지역의 도로를 팍팍 뚫고 넓히고 쭉쭉 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생활이 편리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도 77호선의 핵심 사업인 16교의 이름을 정하지 못한 채 개통하는 총국이 빚어졌습니다. 신안과 무안군이 서로 다른 이름을 우기면서 화합을 이루어야 할 도로 개통이 오히려 지역 갈등만 부추기는 우스운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명칭 때문에 논란을 빚었던 무안과 영광 간 다리 이름을 한 발짝씩 양보한 끝에 칠산대교로 합의점을 도출한 사례는 시사한 바가 커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올해 국립공원이 되는 경사를 맞은 무등산에 첫 번째 국립공원 명품마을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던 무등산 사유지 문제를 주민과 상생으로 풀어낸 건데, 그런데 이렇게 풀어내야 할 숙제가 무등산에 여전히 많습니다. 김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택에는 집집마다 아기자기한 문패가 달리고 황량했던 벽에는 귀여운 수달이 뛰놀고 고즈넉한 전원 마을이 펼쳐졌습니다. 마을 한가운데 농촌형 민박이 들어섰고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할 수 있는 쉼터에서는 마을 특산품도 판매합니다. 사유지에 국립공원이 들어서면서 생긴 주민 갈등을 사유재산권도 보호하고 무등산 환경정비도 하는 방법으로 풀어낸 겁니다.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이렇게 향상을 위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떤 소득 창출로 인해 가지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렇게 기하고자 명품 마을을 조성하게 된 겁니다. 올해 30만 평 정도를 사들이고 명품 마을도 조성했지만 사유지 비율이 여전히 73%에 이르는 건 국립공원의 가장 큰 과제입니다. 또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뒤에도 정상에 있는 군부대 문제로 정상 개방이 단 4차례에 그친 점도 탐방객을 아쉽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누적된 올해 국립공원 탐방객 수는 420만 명. 올해 국립공원으로서 첫 발을 뗀 무등산이 생태 복원 보존과 탐방객 유치라는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무등산을 배경으로 제작된 중편영화 무등산 연가가 시민들에게 첫 선을 보였습니다.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 1년에 맞춰 오늘 시사회를 통해 공개된 무등산 연가는 무등산을 배경으로 한 첫 중편 멜로 영화로 향후 장편 영화로 제작될 예정입니다. 영화를 제작한 아시아문화협동조합과 광주국제영화조직위는 영상산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광주의 명산 무등산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좋은 작품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순천에서는 전원주택 공사를 놓고 마을 주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전원주택을 만든다며 아름다웠던 마을을 다 망쳐놨다는 겁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시 별량면 척동마을 야산. 산을 깎아 만든 공사 현장이 눈에 들어옵니다. 22가구가 입주할 전원주택 공사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대대로 주민들이 지켜온 야산의 난개발을 우려하며 개발 반대 민원을 수차례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시가 무리하게 허가를 내줘 아름다웠던 산허리가 완전히 잘려나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됐다고 주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까지 원래도 정책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대답은. 그분들 머릿속에는 농촌다운 농촌 개발이 아니고 자기 머릿속에 도시화된 개발을 지금 하는 것 같아서. 마을 주민들은 전원마을 개발 행위도 개발 행위지만 개발 지역에서 벗어난 산림 훼손에도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야산 곳곳에 거대한 육송들이 값이 나간다는 이유로 송두리째 뽑아져 팔려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소나무 벌채를 위해 잣나무들도 여기저기 베어버려 여름철 홍수로 인한 산사태 우려마저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저게 비가 오면은 저런 이제 구덩이에 물이 고였다가 한쪽이 어딘가가 뚫리면은 한꺼번에 많이 내려갈 거 아닙니까? 일종의 보호 역할을 해주니까.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내려가면은 엄청난 피해죠. 밑에가 이제 주민들이 많이 살고 또 바로 밑에도 또 집도 있고요. 벌채업자들은 순천시의 허가를 받아 적법한 절차에 의해 나무 벌채에 나섰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순천시도 산림 훼손 없이 나무를 벌채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줬다는 입장입니다. 대부분 요즘 소나무가 상당히 인기가 많이 안 있으니까 정원수로 다른 데도 신청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저희들도 허가를 많이 내줬습니다. 도시민들의 농촌 유입을 위해 농촌마을 곳곳에 조성되고 있는 전원주택. 환경 훼손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민원과 적법한 절차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한다는 개발업자들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 해결 기미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하마터면 예산안 처리를 하지 못한 채 해를 넘길 뻔했던 광주 서구 추경 예산안이 오늘 가까스로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파행의 원인이었던 폐기물 업체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200억 원 규모의 광주 서구 추경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20일 부결된 뒤 일주일 만입니다. 이게 연말까지 처리되지 못했다면 서구청의 각종 사업에 발이 묶이고 수백억 대의 손해를 입을 뻔했습니다. 추경으로 예산을 마감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정리를 오늘까지 못하면 이것은 이제 엄청난 큰 파장이, 왜냐하면 뭐 하청에 관련된 이런 사람들 돈도 못 주고. 연말까지 이렇게 법석을 떤 건 서구가 폐기물 처리를 맡긴 업체에 지원하는 예산 때문입니다. 구청에서 제출한 3차 추가 경정 예산안 중에 이 업체의 연장근로 수당 등을 지원하는 예산 1억 7천만 원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추경 예산 중 1%도 되지 않은 적은 예산 항목이 3,200억 원에 발을 묶어놓고 있는 셈입니다. 일주일 전 예산안을 부결시켰던 의원들은 회사가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문제가 많았는데 이번에 또 예산을 지원해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2주 넘게 파업 중인 업체노조는 회사에 추가 예산이 지원된다면 그 혜택은 직원이 아닌 간부들이 가져갈 것이라며 서구청이 현재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폐기물 처리 업무를 직접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 수당이 전체 노동자들이 함께 하는 게 아니고 실은 그 대표이사의 친인척들 또 관리자들이 1년에 700시간에서 1200시간을 연장근로를 했다고 해서 이에 대해 업체는 문제의 추경 예산은 회사 간부들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라며 노조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서구청도 특정업체에 주는 특혜가 아니라며 수정안에서 문제점을 고쳤다고 말했습니다. 업무진이나 그 의원님들이 전부 나름대로 심의를 다 하고 해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한 건데 아무 근거 없이 그 많은 돈을 예산에 반영을 해서 회사에 이렇게 일방적으로 지원을 하는 돈을 줄 수가 없죠. 2013년을 나흘 앞두고 예산은 처리됐지만 노조는 이번엔 구청과 의회가 야합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4년째 노사 갈등 중인 폐기물 업체 논란은 해를 넘겨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철판에 구멍이 뽕뽕 뚫렸다고 해서 뽕뽕다리라 불린 임시다리, 기억하는 분들 많으시죠? 광주에 이 마지막 뽕뽕다리가 남아있던 방림동에 주민들이 추억을 모아 조그만 전시관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박수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마을 쌈지공원 한쪽에 뭔가 못 보던 게 하나 생겼습니다. 동그란 구멍들이 숭숭 뚫린 공사용 철판을 깔아서 만든 뽕뽕다리입니다. 바로 옆에는 뽕뽕다리를 건너던 시절의 추억을 담은
조그만 전시관도 들어섰습니다. 콘크리트 다리가 생기기 전 뽕뽕 다리를 건너 세상과 소통했던 서민들의 삶이 흑백 사진에 담겼습니다. 둘러보게 되니까 저희 부모님 세대에 이렇게 살았구나 하고 한 번 더 알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광주의 마지막 뽕뽕 다리가 남아있던 방림동 민밑들 마을 주민들이 마을의 역사와 추억을 지키기 위해 모형 다리와 전시관을 만들었습니다. 서랍 속에 잊혀졌던 오래된 사진들을 꺼내 쌈지 공원에서 전시회를 연 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뒤 옛 남구청 건물을 철거하고 남은 자재들을 가져다 주민들이 손수 전시관을 짓고 아련한 기억들을 그 안에 담았습니다. 뽕뽕다리에 관련된 그 옛 어르신들을 이렇게 만나서 이런 녹취록도 좀 하고 해서 앞으로는 정말 전시관이 아닌 정말 박물관으로 좀 만들어 볼 생각을 지금 장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중반까지 서민들과 고락을 함께 나누었던 추억의 뽕뽕다리. 지금은 콘크리트 다리에 자리를 내줬지만 민밑들 마을을 지키는 사람들에겐 마음과 세대를 이어주는 소중한 문화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최근에 겨울치고는 따뜻하다 싶었는데 오늘은 칼바람이 매섭게 몰아쳐서 겨울추위 다 왔습니다. 이번 추위 언제까지 가는지 강예슬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뚝 떨어진 기온에 차가운 칼바람까지 쌀쌀한 날씨 속에도 공원을 찾아 몸을 부지런히 움직이는 시민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체감기온 영하권의 추위도 운동을 통해 건강을 지키려는 시민들의 의지까지 누그러뜨리지 못합니다. 운동할 때는 보온을 충분히 해야 됩니다. 물 많이 먹고 따뜻한 물 많이 먹고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장갑 끼고 이 완벽하게 나와야 됩니다.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면역력은 30%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의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여름보다는 겨울에 더 커집니다. 하지만 이맘때 야외 운동을 할 때는 감기에 노출되기가 쉽고 부상 우려도 높아 체온 손실이 없도록 모자나 귀마개, 목도리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새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겨울철 운동은 햇살이 가장 따스한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 찾아온 반짝 추위는 모레 일요일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올해 마지막 주말인 내일 대부분의 지역에서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 낮 최고기온은 1도가 예상됩니다. 일요일 아침도 추운 날씨 보이겠고 낮 기온은 조금 오르겠습니다. 연말과 연초가 있는 다음 주부터는 추위가 조금씩 누그러지겠습니다. MBC 뉴스 강예슬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4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광주 남구 송원초등학교 학생들이 207만 7천 원, 전남 담양군 금송정 윤석열 씨가 100만 원, 전남 화순군 도곡면 조아밸리 CC 조우석 씨가 100만 원을 기탁해 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신임 광주지방경찰청장과 전남지방경찰청장이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장전배 광주지방경찰청장은 취임사에서 시민 안전과 법질서 확립을 광주경찰의 목표로 삼겠다며 주민과 가까운 곳에 의견이 반영된 시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순도 전남지방경찰청장은 취임사에서 도민의 행복은 범죄로부터의 안전에서 출발한다며 도보 순찰을 강화해 주민을 자세히 살펴봐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내년에 창립 20주년을 맞는 광주 비엔날레가 광주 정신에 대해 모색하는 대규모 문화 행동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광주 비엔날레 재단은 내년 9월 5일부터 11월 9일까지 열리는 제10회 광주 비엔날레 전시 기간 동안 5.18 광주 민주화운동 이후 33년 동안의 근현대사를 조명하는 대형 전시와 강연,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